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하늘도 푸르고 해도 쨍쨍 났고 좋네요. 아주 코인 가격도 어떤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원래 좀 오르면은 깊은 조정이 있는데 얘는 사람들 언급도 없고 몸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몸이 가볍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도 좀 그냥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언급이 없어. 그럼 더 좋아. 그래서 무슨 코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근데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거라는 걸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추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비추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하고 비트코인 가격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표가 트윗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캡처를 했어요. 캡처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언제 정도까지 이 알트 시장 붐이 있을 것 같은가,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다 맞는다고는 저도 말씀 못 드리잖아요. 물론 뭐 제가 분석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타고난 어떤 그런 것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뭐 미중 무역 갈등 아니면 뭐 패권 다툼 이거에 관해서는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에 관한 것도 제 영상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팩트를 기반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하고 가격인데 13년부터 19년까지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는 올라갔는데 가격은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 2019년 초부터 지금 3월 21일까지 보시면은 가격은 조금씩 이제 뭐 반등 장세를 조금씩 슬금슬금 펼치면서 해시레이트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조셉 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상향 쪽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광폭 행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바이낸스 J인데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딩 비를 50% 디스카운팅 해줄 거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5월 31일까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데 이게 GBP하고 유로에 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바이낸스 브런치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여타 일반적인 대형 거래소들보다 볼륨량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창펑자오의 어떤 그 발언권도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코인베이스 그쪽보다는 암스트롱 그쪽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륨량도 되게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이제 말하는 여기 마케팅 행사를 하는데 5월 31일까지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31일 5월 2019년 이때까지라고 끝에 부분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날짜를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왜 5월 31일까지인가?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다고 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을 핸들링 한다라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이 날짜를 잘 일단은 기억을 해보세요. 5월 31일 그걸 일단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차트는 누군가가 또 그려서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엇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랑 이제 맞춰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파동이 확 치지가 않아. 확 치지 않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박스권 장세인 것 같이 하면서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이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사실은 슬금슬금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사람들한테 패닉세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패닉 장세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뭐 2000불 때까지 떨어질 거라는 장세. 근데 차후에
물론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삼각 수렴 이제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4월달 한 중순, 4월 한 중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아까 창펑자오가 얘기한 5월달 말까지 그 날짜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트, 비트코인 차트 수렴 구간으로 딱 봤을 때 그 구간이 사실 지금서부터 가격대가 4,140불 정도까지만 지금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나머지 전반적인 알트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이제 비트 도미넌스를 깨면서 비트 도미넌스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알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50% 가까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깨지면서 40%까지 하락을 할 확률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시간까지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알트장 파티가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도 아니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엄청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지는 못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 지표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거를 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삼각형 이 패턴이랑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지금 이 삼각형 패턴을 깨고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급작스럽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각형 수렴 구간 끝나는 때, 그러니까 4월달 중순에서 말까지 가는 그 중앙 지점 정도 되면은 한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 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5,500달러 정도까지 급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슬금슬금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그런 식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좀 약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뭐 트레이더가 그린 그거랑 이제 같이 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랑 뭐 대중 심리나 이런 거 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는 어디까지나 차트일 뿐이고 그걸로만 예를 들어서 100%다 설명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벼락부자가 되고 1조 원대 뭐 10조 원대 막 이렇게 부자가 못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운도 받쳐줘야 되지만, 근데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토탈 마켓캡인데 마켓캡이나 어떤 전반적인 지금 비트코인 흐름세를 보면 만약에 그냥 이 차트적인 그림만 본다면 사람이 쫄아 붙을 수밖에 없어. 정고는 계속 못 넘고 외줄타기를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이 지금 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 장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장세가 이 장세하고 비슷하게 지금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실금실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알트 시장을 좀 약간 좀 키워주지 않을까, 좀 한동안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차트를 토대로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고 보시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맥도날드가 없는 데죠. 그게 어디냐? 첫 번째로 이제 많이 꼽는 게 사람들이 노스코리아, 북한, 그리고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가나, 그리고 짐바브웨이 끝에 쪽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여태까지 있었던 국가들 중에 다른 나라 이제 공산 국가 중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한국의 바로 앞에 있고 중국하고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란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많아요. 통일 안 될 거다. 이러다가 이제 뭐 풍지 박산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 너는 좀 너무 너의 생각에
너무 일관되게 그런 것만 주장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에서 나올 때는 북한과의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김정은과의 마찰이 있다. 딱 그러고 하루 지나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 그죠? 아니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은 뭐 갑자기 다 깨져가지고 전쟁 날 것 같이 하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 또 훈풍이 돈다 이런 뉴스가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뉴스만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에 관해서 어떤 이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게 틀리잖아요. 물론 가지고 태어난 것도 틀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틀린데 유연한 사고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 어떤 뭐 뉴스에 아니면 매거진에 뭐라고 문장이 어떻게 끝맺음이 무슨 단어로 끝나나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코인에도 물려요. 무슨 코인이 엄청 좋다. 뉴스를 계속 때려. 그 코인 엄청 잘 될 것 같아. 막 그게 막 100만 배 갈 것 같아. 내일 뭐 한 달 후에 나는 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0만 원 넣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냥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는 트위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차트를 되게 잘 보시거든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포텐셜을 되게 크게 잘 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며칠 내로 이제 BTC의 어떤 그런 구간이 결정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좀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게 뭐냐면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마운트 곡스 사건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결정 나기 며칠 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며칠 안에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안에 이 발표가 마운트 곡스에서 뭐라고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해킹당했을 때 각 계정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계정에 관해서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지급해 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파란을 불러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도 이 시장에 있으면서 바라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림을 크게 잘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루한 장세가 있지만 한 번의 아픔과 그 다음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한 어떤 뭐 트리거로서 조정 장세를 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마운트 곡스 어떤 그 발표가.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면 뭔가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거를 그린 사람도 그러니까 차트를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추종을 하고 항상 보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거의 차트가 거의 수렴해가지고 이제 오르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아마 리플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리플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텔레그램방 같은 데나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은 리플에 몰빵해서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문장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보거든요. 어떻게 될까? 근데 아직까지도 좀 약간 힘이 덜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약간 블레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저도 이제 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게 G캐시에 관한 건데 G캐시의 주코 윌콕스가 이제 한국의 서울에 이제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주최자가 에리카 강이라는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하시는데 이 주최되는 데가 코빗 라운지에서 이걸 미덥을 한대요. 그래서 G캐시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도 제가 분명히 G캐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가 55,000원인가 그랬었어요. 56,000원인가 저도 실은 그 정도 가격대에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약간. 근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장투로 하기 위해서 사실 사놓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 에리카 강이라는 분도 이 시장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 말고 어쨌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여기 시간하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시면 아마 링크가 걸려있는 데 있을 거예요. 제가 걸어드리긴 뭐하고 어쨌건 지켓씨 한번 또 말씀도 드렸고 구글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웹사이트 자체 구글 웹사이트 자체에서 조금씩 추세를 위해서 사실은 좀 약간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대요. 보시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XRP, 라이트코인, 카르다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 생뚱맞게 카르다노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뭐 암호화폐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호 자산이다 하면은 비트코인부터 그러니까 XRP나 라이트코인까지는 약간 메인 중에 메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보통은 카르다노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카르다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에 관해서 기억들을 해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찰스 호킨스를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에이다가 떨어졌을 때는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했었지만 제가 항상 계속해서 어저께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미 찰스 호킨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저는 관련돼 있는 코인에 투자한 것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호라이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호라이즌도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글도 이런 추임새의 움직임에 도움을 지금 서포팅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오늘 날짜가 3월 24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수렴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4,100불에서 4,140불로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길게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추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 시장을 한동안은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 40에서 40% 비트 도미넌스 40%에서 38% 정도 그때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급작스럽게 발광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만간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분위기상 당분간은 알트코인 시장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고 중국에서 11개 되는 암호화폐의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이오스가 첫 번째, 트론이 두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이 세 번째고 비트코인이 15번째로 랭킹이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왜 15번째까지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오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고 트론도 괜찮다. 이더리움은 뭐 더 이상 말할 건덕지도 없고 근데 이오스를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뭐 급작스럽게 오르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급락도 안 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아니면 탄력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이오스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향후 얼마간에 움직인다면 지금 여기 이오스만 나와 있는데 이오스하고 네오 플랫폼 코인 중에 그리고 카르다노는 동정 코인으로서 일단 먼저 움직였고 트론하고 근데 이오스하고 네오를 다시 한번 저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BIS라고 뱅크 포 인터내셔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국제은행. 거기서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 그거를 이제 공표를 해서 각국 중앙은행이나 은행들에다가 이제 그 공표를 해서 은행에서 어떤 그 규약을 만드는 거에 관해서 사실 그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가 사실 여기 나오는 뱅크 포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각 중앙은행이 지금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의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어드바이스를 했다. 근데 나오는 게 문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BIS나 IMF나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그림자 금융 세력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 자체가 다 기구들 자체가. 그래서 겉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나타내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면에서는 뭔가 다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카카오를 밀어주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의향만 계속해서 매스컴에 내보내듯이 뒤통수는 카카오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그런 하나의 맥락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 어떤 그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BIS 비율을 결국 높이면 각국 은행들도 결국에는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을 일정 부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중에 다시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현재 현물 경제에서 진짜 실제로 상용화돼서 쓸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를 유통시킬 확률이 높은 선봉장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웨스턴 유니온은 튠즈와 제휴하여 고객이 수령인의 모바일 지갑에 바로 돈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웨스턴 유니온 모바일 지갑에 돈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십 구축.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하고 튠즈를 잘 보셔야 돼요. 튠즈가 뭐냐? 근데 네트워크는 튠즈이며 이를 통해 웨스턴 유니온 고객은 수령인의 모바일 지갑에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온라인으로 가거나 전통적인 에이전트를 이전하는 것처럼 많은 에이전트 위치 중 하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에 관해서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가 나오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크가 있죠? 이 마크를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텔라 루멘이 로고를 바꿨어요. 그죠? 웨스턴 유니온 써있고 스텔라 루멘 로고가 바뀌어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웨스턴 유니온은 튠즈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바일 지갑과 같은 대체 결제 솔루션에 연결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웨스턴 유니온은 튠즈와 제휴했지만 튠즈는 스텔라와의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구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플 투자자는 이제 시기가 약간 늦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몰빵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분명히. 왜냐면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은 반반 섞어서 치킨 뭐 무만이 막 반반 이렇게 막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은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하면 반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치랑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리플에만 몰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쩌겠어요. 각자 판단인데. 근데 스텔라가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시장에 있어 본 결과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가까이 붐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배력이 50%를 초월합니다. 알트 시즌의 결과 알트 코인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돈과 비교적 정체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실제 위치를 낮추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2015년이나 2017년이 아닙니다. 시장이 훨씬 더 혼잡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가 오르고 알트코인이 떨어지면 비트가 오르고, 예전에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교묘히 오가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트코인도 차별화 장세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나가서 어떤 대형 거래소에서 딜리스트 되는 어떤 그런 코인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반면 어떤 코인은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를 중장기적으로 할 확률이 되게 높은 코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코인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언급된 플랫폼이 전부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도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AELF, 그리고 카르다노 써있고, 네오, 그리고 테조스. 그러니까 요즘에 한참 다시 환생했다고 할까? 환생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테조스. 테조스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분석은 라이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동안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으면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은 $30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2배나 되는 가격이며 잠재 고객은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연도 8월 달이 라이트코인 반감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트위터 중에는 라이트코인이 올해는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샀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샀기 때문에 너네도 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약간 누구를 이렇게 뒤에서 자기가 샀으니까 너네 사줘, 그래 가격 올려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간 정직한 성향이 좀 약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을 때보다는 물론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건 라이트코인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다라는 걸 이제 한번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50,000 또는 $100,000의 차트를 작성합니까? 그래서 확실히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보면은 비트코인이 25% 증가할 때마다 이더리움 또는 이오스와 같은 기본 토큰이 더 많은 백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트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쁜 구간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포텐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나쁘다고 판단 안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네오 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쌍으로 말씀드려죠. 네오하고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내가 좀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많이 오르지 않는 한 한번 그냥 째려볼만 하다, 라고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IBM 스텔라 기반 결제 시스템 월드와이어는 해외 결제 시스템의 표준이다. 그래서 이게 24일날 리 다니엘 분이 이제 이거를 작성하셨나봐요. 그래서 월드와이어는 세계 각국의 규제 금융기관과 은행들이 국경을 넘어 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실시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IBM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담당 부사장 제시 룬드가 스텔라 기반 해외 결제 시스템 월드와이어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바탕으로 개발한 일종의 해외 결제 시스템의 표준이라고 밝혔다라고 여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그런 관계. 근데 어떻게 될지 저는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룬드는 IBM의 월드와이어 운영 과정에서 IBM은 네트워크 운영업체이자 인프라 제공업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 협정으로 1973년 5월 유럽 및 북미의 주요 은행이 참여해 발족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스위프트하고 스텔라사와의 관계, 스텔라 코인의 관계, 그리고 스위프트사와의 리플과의 관계. 자, 이게 정립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저 궁금해. 근데 리플 코인과 스텔라 코인의 수익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레이스, 수익률로 보는 거예요. 저는 가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지캐시하고 호라이즌과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아마 캐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을 잘 이렇게 째려 보셔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 이어 후오비도 웃었다. 핫한 중국 거래 사이트 코인 외. 그래서 이게 중화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바이낸스에 이어 후오비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코인이 급등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체 코인을 통한 꾸준한 실사용 개척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중화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바이낸스에 이어 후오비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코인이 급등하고 있어 자체 코인을 통한 꾸준한 실사용처 개척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바이낸스가 내놓은 런치패드가 마찬가지다. 런치패드는 후오비 프라임과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바이낸스가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를 확보, 중개할 때 바이낸스 코인만 쓰게 유도한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바이낸스 코인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바이낸스 코인은 올 초 대비 2배 이상 오른 개당 1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화권 코인의 거래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저한테 바이낸스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중국 거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다 대고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유연한 사고나 아니면 이 뒷배경에 같은 창펑좌우에 관해서 이 사람이 뭐 캐나다 국적의 뭐 중국인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자본의 흐름이나 예를 들어서 이 거래소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 홍콩이라는 데도 있어요. 홍콩이 중심일 거야 아마. 근데 홍콩이라는 데를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홍콩은 홍콩이고 중국은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그게 떠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정치적 아니면 그 자금적 영향으로 이미 그러니까 중국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또 홍콩이에요. 그래서 뭐 오피셜한 것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이제 납득을 못하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또 보셔야 되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자, 독일이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EU가 남았어요. EU에서 미국 화웨이 5 장비 금지 요청 묵살, 회원국 자율결정 맡길 듯, 보안 위험 경계는 강화. 그래서 유럽연합이 화웨이 5G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묵살할 전망이다. EU의 행정국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다음 주 중 회원국들 간의 5G망 관련 사이버 공격 위험에 관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공유해달라고 촉구할 것이다라고 CNBC가 22일에 보도했다. 하지만 이 씨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달라는 미국 요청은 무시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그래서 EU 디지털부문 총괄 책임자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야 대중들은 그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아도 그거를 이미 느끼고 발을 피하는 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틀에 박힌 거에만 약간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발등에 도끼가 떨어져서 발가락이 잘려져야 그때야 이제 느낀다는 거죠. 아,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근데 이미 발가락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분명히 어떤 분석가가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말한 게 거의 다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중국이 망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안 될 거다, 결국 미국이 다시 패권을 잡을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는지는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회전을 해도 이미 그땐 시간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매출 하락에 중국까지 날아간 팀 쿡 CEO, 이것도 마찬가지. 베이징 중국 개발 포럼 참석, 중국 경제 개방 계속해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CEO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팀 쿡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을 강조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개방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중국을 망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이 개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자본, 유럽에 있는 자금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자금이 빠지면서 중국을 아작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로 자기 자신을 피하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분석에 관해서 본인이 실수한 거에 관해서 사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단 1%, 2%라도 만약에 본인들한테 수익률이 난다고 따지면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빠지고 유럽에 있는 자금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개발도상국 위주로 재편되는 어떤 그 신흥국 시장 위주로 자금 시장이 결국엔 열리고 어떤 패권이나 이런 것도 그쪽으로 몰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순위권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제가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1위에서 2위, 3위로 물러나고 그리고 중국이 1위, 그리고 2위가 인도라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관광단지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더럽다, 사람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현지인들하고 일을 하고 쭉 둘러보고 거기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사업가로 따졌을 때 동네에서 구멍가게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오지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있잖아, 콜롬비아 같은 나라, 지금 같은 때 그런 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으로 따지면 짐 모리슨 같은 어떤 그런 식이죠. 북한에 대한 투자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관해서 더 리스크를 안고 베팅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쓰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은 안 망해, 미국에 투자해야 돼, 미국은 부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살아보고 결론이 내리고 저는 항상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을 블레임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을 블레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가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그 정부도 블레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디 가나 내 자신이 중요한 거고 내가 가지는 사고나 내 능력이 중요한 거지 한두 곳도 없어요. 남의 탓하고 정부 탓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문정부 욕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친 문정부도 아니고 친 박근혜 정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일 못한다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차기 정권이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을 블레임하거나 질책하거나 뭐 성향이 그쪽으로 쏠려가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정책이 조금 잘못되고 내 배가 조금 고프고 세금이 좀 올라가면 그거에 관해서 계속 블레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이 독일을 가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프랑스를 가도 마찬가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 호주를 가도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선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실제로 진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다른 나라 가서 기꺼이 살 용의도 분명히 있어요. 언제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트는 보시면 6월 말에 메인넷 출시할 거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클레이튼을 6월 말에 메인넷을 출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날이 아까 창펑저우가 말했었던 5월 31일까지 5월 말까지 본인이 트레이딩 비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랑 지금 보시면은 6월 말에 메인넷 출시하겠다 이 얘기 있죠. 이 시기를 교묘하게 잘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이 코인 시장일 이 사람들이 지금 클레이튼에서 6월 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자기네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급작스럽게 여름 쪽으로 가면서는 엄청나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엄청나게 떼거지로 달려들 거예요. 지금 가격은 전에는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그 구간하고 기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 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이 움직이는 거 6월 말에 메인넷 출시한다 말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률이 높은 어떤 투자자로서 한동안 여기서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다들 살아남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난 체 하려고 막 이런 영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관종적인 기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하는 거긴 하지만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다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하건 저는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설상 조금 까졌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잘 보세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였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한 네오나 이오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요. 지금 욕하는 사람이 이오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좀 오늘 말이 좀 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욕을 하는 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가장 많이 욕을 하는 코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플이고 이거는 인터내셔널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리플이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SV예요. 지금 가장 많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SV가 리플보다 욕을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루 다들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It's Charlie's World.